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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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KMNN이랑 SVM이었는데 사실 저는 좀 딱 개념 위주로만 준비를 해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막 이제 특히 SVM은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개념 그거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딱 이해하고 잘 제가 받아들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KNN은 일단 자료를 그 주변 K개 자료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은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그 지도학습 중에서 이제 회귀 분류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리를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 것 중에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인 반면에 KNN은 이제 기존 관측치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도학습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검정색 별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이 친구들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자료인 별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별이 네모냐 아니면 세모냐 동그라미냐 이 세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 가까운지 라벨링을 하는 것이 KN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NN은 회기처럼 그런 사전에 정의된 모형이 따로 없고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때그때 거리를 계산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사례 중심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주변에 K개 자료를 이제 클래스를 따져서 이 새로 들어온 자료를 라벨링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K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서 이제 몇 개를 판단해서 이 새로운 자료를 라벨링 해주실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뭐 K를 3이라고 하면은 딱 여기서 뭐 이 별을 네모라고 라벨링을 줄 수 있겠지만 뭐 5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그림이 잘 안 맞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동그라미도 이제 두 개가 이 원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정확히 네모다라고 라벨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K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K를 3개랑 5개로 예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K를 짝수개로 하면은 동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는 홀수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K가 또 너무 작으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크면은 언더피팅이 발생해서 표현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K를 딱 적절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K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 클래스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잘 아시는 이런 유클리디언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을 해가지고 라벨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결정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다수결 방식이랑 가중합 방식인데요. 다수결은 이제 이것처럼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자료를 해서 말 그대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K를 5라고 했을 5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겉에 있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 겉에 있는 점선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네모가 이제 이 새로 들어온 동그라미 자료는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은 네모로 라벨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중합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중합 방식은 가까운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라벨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중합 방식으로 하면은 세모가 라벨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KNN은 장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학습 데이터 내 노이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제 가까운 친구들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밖에 막 노이즈가 굉장히 이상치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만큼 표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K의 개수를 최적의 K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차원이 증가하면 그 차원의 저주에 걸려서 굉장히 자료의 표현력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이제 굉장히 단순한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이게 여기에 가까우면 쟤도 가깝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 추천 시스템 같은 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뭐 글자 인식이나 얼굴 인식 같은 데에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SVM은 두 카테고리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 집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이진 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제 동그라미랑 네모로 이렇게 분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는 네모랑 동그라미 중에 어떤 걸로 분류를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SV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을 최대로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마진은 여기 주황색 선분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이 마진이란 건 어떤 데이터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인데 이 주황색 선분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하나랑 네모 두 개, 얘네가 각각 영역의 서포트 벡터인데요.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영역의 서포트 벡터이고 이 네모 두 개는 이 네모 영역의 서포트 벡터예요. 그래서 뭐 이 서포트 벡터는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이 네모처럼 여러 개,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벡터 위에 그어진 주황색 선분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선분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여기서 초록색 선분을 이제 결정 경계라고 하는데 결정 경계는 이 서로 다른 클래스, 여기서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VM에서는 이 주황색 그 선분 사이의 거리, 그 마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 결정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SVM에서 마진의 최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직선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막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직선들 가운데서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직선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진을 최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진을 이걸 가장 이 서포트 벡터가 이 클래스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최대화로 해주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분류를 했을 때 가장 타당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결정 경계는 이제 데이터 임베딩 공간보다 한 차원 낮은 부분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2차원의 데이터 공간에서는 여기 이것처럼 1차원 직선으로 그려지고 3차원 데이터 공간에서는 평면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 4차원 공간에서는 초평면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SVM은 이제 기본적으로 KNN과 비슷하게 이제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고 굉장히 둘이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하고 있고 장단점과 활용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똑같이 오류 데이터의 영향 굉장히 적게 받고 과적합되는 경우가 적어가지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역시 연산이 많아서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해석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SVM도 그런 패턴 인식이나 얼굴 인식 이런 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VM은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냥 딱 개념 정리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와. 와, 좋았어요. 항상 준비를 안 해왔다 하고. 항상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 이제 저인가요? 네, 그런 것 이제 같습니다. 저 네. 네. 오잉? 아, 여기 있다. 보이시나요? 공유하셨나요? 네. 저 이제 보일 거야. 보이네요. 오, PPT 멋있다. 뭐야. 되게 예쁘다, 우와. PPT. 옛날 윈도우 느낌. 그 뭐지? 이게 제가 이중 모니터가 있는데 화면이 혹시 완전 그 PPT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류에 대해서 발표할 박지인입니다. 먼저 앙상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GBM, XG부스트, 라이트 GBM, 기본 튜닝 방안, 앙상블 실습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앙상블 학습은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알고리즘으로 대부분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분류기를 생성하고 그 예측을 결합해서 보다 정확한 최종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단 지성에 비유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이면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앙상블 학습에는 랜덤 포레스트하고 GBM,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앙상블 학습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보팅, 배깅, 부스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팅은 여기 보시면 선형 회귀, K 최근접 이웃, 결정트리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 알고리즘을 가진 분류기를 결합하는 것이고, 배깅의 경우는 각각의 분류기가 모두 같아요. 이렇게 결정트리로 모두 같은 유형의 알고리즘 기반이지만 데이터 샘플링은 서로 다르게 가져가면서 학습을 수행하면서 보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플링은 부트스트래핑 분할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부스팅은 여러 개의 분류기가 순차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되 앞에서 학습한 분류기가 예측이 틀린 데이터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분류기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과 예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기 그레디언트 부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대표적인 결정 트리 기반의 앙상블 학습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하고 랜덤하게 일부 특성을 선택해서 트리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깅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앙상블 알고리즘 중에 비교적 빠른 수행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요. 기반 알고리즘은 결정 트리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처럼 결정 트리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결정 트리 숲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결정 트리의 예측을 사용해서 최종 예측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각 트리를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드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가 입력한 훈련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추출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때 한 샘플이 중복되어서 추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주머니에서 100개씩 샘플을 뽑는다고 하면 먼저 한 개를 뽑고 뽑았던 한 개를 다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0개를 주머니에서 뽑으면 중복된 샘플을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을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 샘플은 훈련 세트의 크기와 같게 만드는데 1000개의 샘플을 뽑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샘플은 훈련 세트의 크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부트스트랩의 그 정의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세트에서 중복을 허용해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주머니에 1000개의 샘플이 있을 때 먼저 1개를 뽑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 그 다음 샘플을 뽑는 방식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하면 결국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샘플링하여 분류한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약간 그 확률 같네요. 그리고 여기 실습을 해봤는데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실습을 해봤는데 정확도는 약 93%가 나왔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파라미터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고 반면에 모델이 학습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지정해야만 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트리 기반의 앙상블 알고리즘의 단점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튜닝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많이 소모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튜닝 후에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서 튜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려면 먼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합니다. 그 다음 검증 세트의 점수나 교차 검증을 통해서 매개 변수를 조금씩 바꿔보는데요. 모델마다 적게는 하나에서 2개, 많게는 5에서 5에서 6개의 매개 변수를 제공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모델을 훈련하고 교차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 사이클러닝 그 그리드 서치 CV 클래스는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과 교차 검증을 한 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가장 많이 써요. 혹시 이것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실습을 해봤는데 랜덤 포레스트 네. 실습은 아니고 PPT만 보입니다. PPT.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잠깐 끄고 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요?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실습을 해봤는데 여기 랜덤 포레스트 정확도가 92%가 나왔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n 에스티메이터 100 그다음에 맥스 뎁스 이렇게 지정해주고 돌려봤을 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었고 최고 예측 정확도는 91%였습니다. 그리고 예측 정확도를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피어를 이용해서 또 300으로 이걸 늘려봤을 때 실습을 해봤을 때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으나 얘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친구가 가장 예측할 때 필요한 친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GBM은 깊이가 얕은 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이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앙상블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클론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피어는 기본적으로 깊이가 3인 결정 트리 100개를 사용하는데 깊이가 옅은 결정 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대적합에 강한 일반적으로 높은 일반화 성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면서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오류를 개선해 나가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오류값은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인데요. 분류의 실제 결과값을 y, 피처를 뭐 x1, x2, x3 이렇게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 피처에 기반한 예측 함수를 fx라고 하면 오류식은 hx는 뭐 y 빼기 fx가 됩니다. 이 오류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경사 하강법인데 이거는 7장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사이클론에서 GBM 기반의 분류를 위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피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GBM은 예측 성능이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조금 뛰어나지만 수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튜닝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결과가 결국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GP 윙에서 해보는 거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XG 부스트,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데 트리 기반의 앙상블 학습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로 다른 머신러닝보다 뛰어난 예측 성능을 나타냅니다. GBM의 느린 수학 시간 및 과적파 규제,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뛰어난 예측 성능, 일반적으로 분류와 회귀 영역에서 뛰어난 예측 성능을 가지고요. 또 GBM 대비 수행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근데 GBM에 비해서 빠른 거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빠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적파 규제. XG 부스트는 자체 그 과적파 규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과적합에 좀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요. 또 트리 프로닝,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맥스 뎁스 파라미터로 분할 깊이를 조정하긴 하지만 트리 프로닝으로 더 이상 이제 이득이 없는 분할을 좀 이제 없애버려서 분할수를 더 줄이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체에 교차 검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의 평가값이 최적화되면 반복을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결성값을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XG 부스트는 결승값을 자체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얘는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래퍼 XG 부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는 GBM하고 유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조기 중단 기능하고 과적팝을 규제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적팝 문제가 심각할 때는 ETA 값을 낮춥니다. 그 ETA가 GBM의 학습률과 같은 파라미터인데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정하고 부스팅 스텝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업데이트되는 학습률 값이에요. 그래서 이 ETA를 낮출 경우에 num 라운드 또는 nestimaters를 반대로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맥스 뎁스를 낮춰줘야 합니다. 이게 뎁스가 높으면은 과적합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민 차일드 웨이 트리에서 추가적으로 가지를 나눌지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들 웨이트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클수록 분할을 자제해주기 때문에 이 값을 높여줘야 과적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값을 높여줍니다. 이 감마는 트리 그 리프 노드를 나눌지 결정할 값인데 값이 클수록 과적합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값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subsample과 콜샘플 바이 트리를 조정하는 것도 트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줘서 과적합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XG 부스트가 자체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성능 평가하고 피처 중요도 등의 시각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XG 부스트는 이제 기본 GBM에서 부족한 다른 여러 가지 성능 향상 기능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수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기능으로 조기 중단 기능이 있고요. 또 GBM의 경우는 nestimators 또는 non-boost rounds의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학습 오류를 감소시키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반복을 멈출 수 없고 지정된 횟수를 다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XG 부스트가 얘보다는 좀 시간이 덜 걸린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라이트 GBM은 XG 부스트와 함께 부스팅 계열 알고리즘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라이트 BGM은 일반 GBM 계열 트리 분할 방법과 다르게 리프 중심 트리 분할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대부분 트리 기반 알고리즘은 트리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균형 트리 분할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내릴 거면 다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최대한 균형 잡힌 트리를 유지하면서 분할하기 때문에 트리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라이트 GBM은 리프 중심으로 트리를 분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 라이트 GBM의 장점은 XG 부스트보다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적고 카테고리형 피처의 자동 변환과 최적 분할,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아도 카테고리형 피처를 최적으로 변환하고 이에 따른 노드 분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적은 데이터 세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과적합이 발생하기 쉬워가지고 여기 공식 문서 그 책에 보면 공식 문서에서는 10,000개 이하의 데이터 세트에서 과적합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XGBoost랑 비교해보면 예측 성능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기능상의 다양성은 라이트 GBM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안으로 num libs, min data in lib, max depth를 조절하는 방안이 있어요. num libs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개별 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리프의 num libs가 이제 개별 트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리프의 개수고 라이트 GBM의 모델 복잡도를 제어하는 주요 파라미터인데 일반적으로 이 num libs의 개수를 높이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반대로 트리의 깊이가 깊어지고 모델 복잡도가 커져가지고 과적합 영향도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min data in lib는 사이클러 래퍼 클래스에서 min child samples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과적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파라미터로 num libs와 학습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이걸 큰 값으로 설정하면 트리가 깊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이게 맥스 뎁스를 조절할 때 명시적으로 이제 깊이의 크기를 제한해서 num libs 또는 min data in lib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과적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앙상블 실습을 그 책에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데이터를 해봤는데 제가 했던 데이터가 6,498행 사열로 되어 있는 와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컬럼이 알코올 도수, 당도, pH, 그다음에 클래스가 컬럼인데 이거를 이제 훈련할 때 쓰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는 이게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 0과 1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미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잠시 공유 중지를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앙상블을 이제 적용해 봤을 때 먼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나눴고요. 데이터하고 이제 타겟으로 나눴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켜봤는데 이게 서로 어떤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여기서 따로따로 트레인하고 테스트 점수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걸 보면 되게 과대적합된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없으니까 이걸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적용해 봤습니다. 여기 RF를 랜덤 포레스트로 설정해 놨죠. 그래서 훈련을 시켰을 때 이제 피처 중요도가 알코올 도수, 당도, pH 순인데 당도가 제일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이제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을 구분할 때 당도가 제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해봤을 때 먼저 임포트 해주고 나눠준 다음에 여기 결정 트리 개수를 처음에 삭제됐네. 결정 트리 개수를 이제 500개로 늘려서 다시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스팅 사용해서 다시 어떤 게 더 중요도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또 당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 결과보다는 약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XGBoost랑 라이트 GBM 사용해 봤을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발표 끝났습니다.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지희님은 항상 데이터를 되게 재밌는 걸로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뭐 따라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부터 정말 거기. 화이트 와인의 당도가 중요하다. 보통 그 뭐지? 화이트 와인이 더 달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달긴 해요. 네. 발표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항상 다들 준비 안 한다고 하시면은 그러게요. 실습 발표는 성보님하고 제가 걸렸는데 와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저만 아무것도 안 하네요. 뭔가 느낌이 실습 발표 자원해 주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주 제가 언제 그랬죠?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 같은데. 아닌데.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이번 주에 한 게 없어. 이러면 똑같이 되네 이런 말하는 게. 한 게 없다. 저는 잠깐만요. 얘가 안 보여야지. 저 탭을 넘긴. 오케이 됐다. 저는 이제 교재 실습은 좀 하다가 이제 트리 결정 트리 관련돼서도 했었고 랜덤 프로세스가 뭐 이러다가 이제 혜린님 혹시 화면이 지금 제대로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발표를 그러면 지금 약간 노션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하. 됐나요? 짜라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분류 실습은 제가 결정 트리 앞부분 내용은 그냥 따라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잘 해보다가 약간 재미가 없어져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캔글 하나 따라하고 싶다. 그래서 재미가 없긴 하죠. 재미가 없긴 하죠. 맞아. 이번 주. 500등이야, 500등. 와. 500등이에요. 700명 중에 500등인데. 그쵸. 밑에 200명이나 있어. 네. 그러네. 튜닝을 거의 안 했던 건데 이 정도면 잘한 거죠.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아까 언급했던 타뷸라 데이터 그건데 이제 얘가 캐글에서 매월 약간 컨셉을 다르게 해서 이제 이번엔 5월달 2021년 데이터의 그 컨셉을 좀 매번 다르게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전처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뭐 그런 데이터로 하고 뭐 이번 컨셉은 어떤 건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했고요. 여기서 뭐 로그로스를 사용한다고 하길래 이제 뭐 평가할 때 로그로스를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했는데 이제 XG 부스트를 쓰실 때 너무 오래 걸리면 이거 대회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한 30초 만에 핏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피처가 한 50개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냥 모델을 그냥 막 돌려보려고 시작한 거라서 이거 어떻게 뭐 피처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걸 알아도 적용할 지식이 안 돼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샘플 서브미션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 이쪽 이제 항상 하던 트레인 테스트 이거 스플릿하고 그래서 뭐 넣을 값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0값이 되게 많은 거를 어떻게 잘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직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포를 확인하겠답시고 이걸 했는데 약간 제가 잘못 코드를 긁은 것 같아요. 정말 뽑아보네요. 이쯤에 0번과 0번이 관련 있는 건 당연한데 아무튼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닝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XGBoost, 라이트 BGM 한 번씩 돌려봤는데 이제 제가 저거 로스를 뒤늦게 확인해서 일단 처음에는 어큐러시 스코어로 했었는데 얘네는 뭐 얘는 예, 정확도가 60%가 안 돼요 다. 그래도 절반 이상인 걸로 그래도. 네. 짠능이 처참하다. 리얼한 평가에. 네,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얘가 살짝 더 0.4%더 조금 좋고요, 엑시부스트가. 그리고 휘처 인포턴스는 뭔가 14번인가? 그게 제일 뭔가 중요한가 봐요. 비록 60%도 못 맞추는 모델이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본 것 같고. 중간중간에 써 있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트 BGM도 그냥 이거는 사실 그 파라미터는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따라 쳤어요. 그래서 이거 쭉 뭔가 로그로스 아까 제가 그 0.09 정도였던 1.09 거기까지 갔었는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멈췄다. 그래서 뭐 얘도 60%못 넘었어요. 얘도 1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뭐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쪽 제가 많이 서툴러서 약간 이 정도 작성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튜닝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생으로 제가 이거 직접 뭔가 러닝 레이트 이런 거 바꾸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성능이 이렇게 줄어들질 않고 너무 낮으니까 얘가 막 한 1.25 막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좀 멈추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드 서치를 드디어 한번 써봤는데 제가 뭔가를 또 잘못 넣은 건지 얘가 지금 이만큼 넣은 게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 40분 동안 계속 돌렸는데도 계속 뭐가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그냥 제출에 의의를 두자 싶어서 이제 이 뒤로는 그냥 그 형태에 맞춰주기 이런 거 좀 하고 그리고 서밋을 짜잔.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 좀 대회가 되게 가볍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재밌어 보인다. 되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재 실습하면서 그 마침 제가 이번에 친구랑 데이콘에 뭐 하고 있는데 오. 엑스지 부스트랑 랜덤 포레스트를 좀 저는 라이트 GBM을 튜닝하기로 해서 얼마 전에 제가 파라미터 튜닝을 나름 해본답시고 베이지안 옵티마이저를 써가지고 나름 그리드 서치보다는 조금 더 빠른 네. 나름 파라미터 최적화한다고 냈는데
얘만 혼자 로스가 1을 넘어갔죠. 왜 이러지 하고 있었다가 그 실습을 공부하면서 아, 이 파라미터가 이거구나 하면서 알고 나서 다시 설정을 다시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다른 모델이랑 비슷하게까지는 왔는데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게 그냥 파라미터 아무것도 안 하고 n 에스티메이터 이거를 그냥 1000으로만 놓고 제출했던 된 게 있길래 0.72였거든요. 네, 저는 하루 종일 그거 최적화 돌려서 0.74가 나와가지고 어, 너무 슬픈데요. 그리고 오늘 이게 최적화를 하고 나서 제출하려고 모델을 최적화한 값을 기준으로 모델을 다시 짰는데 이게 저는 사이클런 래퍼가 아니라 그냥 파이썬 래퍼만 된 걸로 쓰는데 이게 파라미터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베깅 프랙션 이게 원래 서브 샘플인데 이게 최신에서 보면은 최신 그 도큐멘트 보면은 거기서는 이 서브 샘플이라는 이게 아닌데 서브 샘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제 버전은 또 달라서 그런 3.00이거든요. 제 이거는 3.4 가지고 버전이 안 맞아서 또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하나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아무튼 보여드리고 싶은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런 래퍼를 사용해서 네. 이게 보시면은 폴드 수를 사전에 지정을 해놓고 그 폴드 수만큼 이 딕셔너리 형태에다가 모델을 하나씩 저장해놓고 마지막에 출력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폴드 수로 나눠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거 자체로 LGB 모델만으로만 앙상블하는 기법을 써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 조금 지저분하고 이거 모델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핏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큰 코드만 보면은 모델 그거 선언하고 핏하고 저장 이건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파이썬 래퍼를 사용해서 보니까 파라미터들을 따로 이렇게 딕셔너리로 저장해 놓고 바로 그냥 모델 선언할 필요 없이 그냥 라이트 GBM 패키지 부르고 바로 점 트레인 한 다음에 파라미터만 넣어줬는데 파라미터랑 데이터만 지정해주면 바로 알아서 학습을 시작해서 모델을 내놓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서는 모델 선언하고 학습시켰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학습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 부분이 좀 더 간결하고 물론 여기 따로 이렇게 딕셔너리 선언한 거까지 포함하면 이게 좀 더 길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이클론 래퍼보다 이 파이썬 래퍼가 좀 더 간단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파이썬으로 해봐야겠네요. 이 코드 뭐지? 데이터셋 라이트 GBM 디매트릭스 엑스지부스트에 있던 디매트릭스처럼 라이트 GBM에서도 또 따로 데이터셋을 선정해서 해줘야 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감안했을 때도 파이썬 래퍼가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항입니다. 와,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네, 진짜. 안 그래도 저거 뭐지? 객을 관련해서 어떤 거 해볼지 막 뒤져보는데 그 부스터 쓰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저런 식으로 뭔가 좋게 넣어서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쓰는 데도 있어가지고 되게 어떤 건지 궁금했었는데 저게 래퍼가 달라서 그런 거군요. 그러면 할 거는 거의 다 한 거 같죠? 아마? 지웅님 실습 발표가 남아있긴 한데 제가 실습이라 하기에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다른 걸 조금 집중을 했어가지고 이게 또 내 머신러닝 쪽이 아니라서 그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아, 그게 잠시만요. 별건 아니고 화면 공유가 그냥 이렇게 공유하면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원래 6개월 동안 하면 마무리해야지 하고 그 IBM 강의를 하나 듣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총 6개인데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려고 제출을 좀 하는데 모델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형식에 맞춰서 그냥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쯤에 문제가 있는데 그 배치 사이즈를 100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학습할 때 100개씩 놓고 학습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름 이 노트북이 되게 괜찮은 노트북이거든요. 되게 비싸게 산 건데 메모리 부족이 뜨는 거예요. 처음으로 GPU로 돌렸는데도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낮출 수는 없어서 진짜 다른 파라미터 다 건드려 보고 막 뭐 러닝 레이트도 조절해 보고 뭐 사이즈도 줄여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좋은 노트북을 써야 진짜 너는 다 해주는 거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중요한 걸 배웠는데 물론 그러면 좀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미지 분류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머신러닝이 아니라 머신 비전 쪽이라서 여기서 요구를 한 게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이번 주 실습은 따라하는 것만 많이 했어가지고 그 이게 어떤 랜덤 포레스트 쪽 그거였나? 그 사람 서 있나 아니면 앉아 있나 그 구분하는 그 인식 모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운을 받으려고 그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저의 컴퓨터에서 그 사이트가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텍스트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CSV로 정의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CSV 정의된 걸 썼었는데 근데 이왕 한번 배운 거 우리 그 원하드 인코딩 배웠으니까 레이블 인코더랑 그거 한번 배워서 그 타겟 쪽을 한번 코딩을 해보자 해서 코딩을 한번 해봤어요. 타겟 쪽을.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98? 0.981이어서 약간 느낌이 이제 과적함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0.98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짠 모델이 이렇게 잘 나올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를 좀 이제 여러 가지 반복 횟수 좀 여러 개를 둬서 포문 돌려서 저번에 과적합할 때 이제 트레인 데이터 예측 정확도랑 테스트 데이터 예측 정확도를 보셔야 된다고 하셔서 한번 이렇게 돌려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네? 차이가 크게 없어서
내가 정말 잘 짠 건가? 약간 이런 기쁨이 조금 있었는데 아마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데이터 수가 조금 더 많으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워낙 이 인코딩 하는 게 진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진짜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할 때 조금 놀랐던 건데 랜덤 포레스트는 저희 SK런 할 때 그냥 이거 원한 인코딩을 해서 타겟에 넣어 돌리면 그냥 되더라고요, 상관없이. 근데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할 때도 처음에 원한 인코딩을 했었는데 여기는 타겟이 무조건 그 뭐냐 1 디멘셔널 어레이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한 줄로만 이렇게 쭉 나와야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원한 인코딩처럼 이렇게 01, 001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더라고요. 얘는 무조건 타겟이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원인이 떠서 너는 그렇게 못하겠구나 해서 얘는 그냥 레이블 인코더로 돌리니까 문제없이 나오더라고요. 그거가 조금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실수 때는 이제 걔가 알아서 다 해주긴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보고 그냥 CSV를 가져와서 직접 만지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XG 부스트도 사실상 좀 비슷한 그 일이 있었고. 저도 저거 원한 인코딩을 써야 되나 하고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도 그냥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넣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한 인코딩을 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된다고 워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가 조금 신기했습니다. 네, 하면서. 그리고 자신 있게 저도 이제 성고님이랑 비슷한 그 유형인데 이제 XG 부스트도 배웠고 ITBGM도 배웠으니까 이걸로 타이타닉을 한번 도전을 해서 예, 해보자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정확도가 더. 이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파라미터 다시 만져야겠구나. 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와, 사실 걸리지 않으셨었는데 부탁드리니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만 안 하면 좀 그래서. 어쩌다 보니 다 발표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요? 아마 다.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자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네. 감사는 이제 다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거를 크게, 굳이 예, 할 그게 필요가 없죠. 없어졌어요. 짠. 눌러버려야지. 그리고 뭐 이쪽에 설문조사 제가 써놨어요. 네. 확인을 해보시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짜잔. 어디죠? 그 노션의 4회 분류 모델 이쪽에 있어요. 우리 4회차. 거의 절반은 아직 안 왔지만 거의 절반까지 와서 이제 일단 객관식 문항이 있고 서술형 응답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걸 좀 혹시 스터디하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시면 이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날카로운 비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스터디 실명적인 거 아니죠, 이거? 인정입니다. 비판 있는 의견은 없고 그냥. 그래서 뭐 코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어떤 걸 배워가고 계신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제가 예시로 몇 가지를 썼는데 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이제 좀 사람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 토대로 토요일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변경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가 이미 다들 그 과제를 약간 자율실습으로 해주셔서 아, 네, 저희 원래 이 실습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분류 끝나고 캐글 실습주가 있고 이제 오전 회기에 또 캐글 실습 있고 군집화랑 차원 축소를 합쳐서 캐글 실습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들 과제를 자율 실습으로 해주셔서 그래서 다 발표해 주시는 걸로 와. 강제 발표 네,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미 과제도 자율 실습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 주 더 해야 되나 싶으시면 이제 그냥 바로 회계로 스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견 좀 받으려고 네. 이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근데 아마 혜리님이 저희 설문조사 받고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는 약간 쉬어가는 주간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리빌디 가는 느낌으로.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약간 대회를 다들 똑같은 대회를 시작을 해서 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각자의 시각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재밌겠다. 뭘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까 올려주신 거 차별난가 그거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마침 분류 대회라서 네요. 괜찮죠. 이왕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혜리님 이번 주 이미 해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거는 한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시도는 해보셨잖아요. 시도는. 제출만 해봤죠, 저는. 보시면 제일 높은 게 1.084 뭐 이런데 되게 한국인 분으로 추정되는 분도 계시고 이름을 한국어로 써놓으셨나요? 아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구나. 보내주시면 보입니다. 타뷸라 데이터. 타뷸라 데이터를 최대한 애큐리시로 올려보는 걸로 돌아오는 주는. 김세종 씨. 김세중 씨 계시고 김세종 씨. 이게 친숙한 이름이에요. 김세종 씨. 창우 씨도 계시고 수현 씨도 창원이 계시고 이수연 씨 계시네요. 이게 한국인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건가? 1등은 니콜라이시네요 지금. 니콜로시구나. 니콜로시. 어디 나라 이름이야 저건. 규칙. 그리고 얘를 만약에 잘한다면 객을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와, 깨글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상품. 티셔츠. 케이크 내가 적혀있는 티셔츠. 저희가 타는 사람 있으면은 다음번에 모임할 때 입고 그러죠.
너무 자랑스럽겠는데? 아 근데 1, 2, 3등들도 캑을 벌준다 해서 조이스. 아니, 그리고 아, 한 번 탔으면은 그 대회는 아무도 안 준대요. 1등. 아 진짜 너무 슬프다. 나 캑을 티셔츠 받고 싶은데. 아 진짜 웃기네. 아 빨리 설문조사 해야지. 하하. 아, 지금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그냥 좀 늦게 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그래도 피드백 열심히 드려야 될 뭔가 말씀하실 게 많군요. 장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불만이 많으시면 혹시 여기서 저도 일단은 네. 다음 주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 한국 캑을 뭐지? 캑을 코리아 뭐 단톡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알게 됐었어요. 오픈 채팅인가요 혹시? 네, 오픈 저도 못 채팅인데 들어가 있는데 오, 캑을 진짜요? 쳐봐야지. 뭐라고 치면 나와요? 그 검색으로 들어가시나? 한국 캑을 치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한국 캑을 제목은 캑을 코리아 오픈 채팅인데 성우님이 지금 올리신 링크. 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눈팅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들어온 사람은 저인가요, 다? 그럴 텐데. 아, 근데 어차피 다 그 실명으로 참여해야 되더라고요. 아, 실명을 참여해야 돼요? 아, 그렇네요.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채팅입니다. 그렇네요. 다른 프로필 쓰고 싶었는데. 근데 어차피 진짜. 지금 1300 몇 명이 있어서 어차피 염탐을 안 당해요. 하긴. 저희끼리만. 들어오셨다. 들어왔다. 다 우리야 지금. 일단 알림은 꺼놔야겠다. 고급형 아이패드. 사람 진짜 많네요. AI의 이게 미래가 밝다. 원래는 그 이전 방은 1,500명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진 분들이 그 잠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새로 파고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다시 받아야겠다 해서 아하, 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셨구나. 아직 빈자리가 지금 좀 있는 편이에요. 헐. 가만히 대기실- 있으면 다 가만히. 들어오셨다. 그러면 공지도 뭐 다 드렸고 오늘 빨리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 발표를 되게 많이 했는데 빨리 끝나버렸네. 오케이. 빨리 8인데 50 해야 되는데 빨리 놀러 가려면. 살짝 녹화 끄고 잡담해도 되나요? 네. 그래도 될까요? 잡담